올해는 폭염특보와 열대야 모두 지난해보다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여름이면 찾아오는 불청객 모기도 벌써부터 기승입니다. 이런 요즘 밤마다 귓가리 맴도는 모기 소리에 밤잠 설치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실제 모기 개체수도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배 늘었다고 합니다. 오늘 삼육대 환경생태연구소장을 맡고 계신 김동건 스마트학부대학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확실히 모기가 이제 여름이 성큼 다가오니까 출몰하고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서울시에서 매일 모기 예보제를 발표를 하는데 100이라는 지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서울시 모기 예보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서울시에서는 2005년도부터 이제 모기 자동 개수기를 그 지역구 25개구에 2대씩 총 50대를 가동을 하고 있고요. 예. 매일 채집되는 모기 개체수랑 그 기상 조건 등을 저희가 분석해서 매일 그 모기가 얼마큼 활동할 수 있을지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모델을 기반으로 서울시의 수변 지역, 그다음에 공원 지역, 주거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가 모기 활동 지수를 예보를 하고 있고요. 이 세 지역의 평균이 이제 서울시 평균 그 모기 활동 지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 같은 기간을 분석을 해보면요. 네. 2023년도에는 6월 중순부터 이제 100단계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올해는 6월 초부터 현재까지도 지금 100에 해당하는 불쾌 단계를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뭐 쾌적, 관심, 주의, 불쾌 단계가 있는데 100이라고 하면 모기가 어느 정도 많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쾌적 단계는 이제 그 야외에 모기가 없는 단계이고요. 네. 이런 그 모기 서식처도 형성이 안 된 단계고, 그다음에 이제 관심 단계는 이제 보통 이제 집안에서 한두 마리 정도 볼 수가 있고, 야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10분 정도 정지해 있을 때 한두 마리가 이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단계고요. 네. 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룻밤 사이에 집안에 모기 한 5마리 정도가 침입을 하고, 야외 활동 시에도 한 5마리 정도가 공격을 하고요. 불쾌 단계가 됐을 때는 이제 빈번하게 이제 집안으로 모기가 침투를 하면서 야외 활동 시에 이제 10마리 이상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상대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일간 추이로 모기 활동 지수를 살펴보면 2주 전에 한 50 정도였다가 갑자기 100을 기록하면서 계속 100이더라고요. 네. 이게 좀 시기가 앞당겨진 건지 아니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모기도 곤충이기 때문에 곤충은 변온 동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상승하면은 성장 속도도 빨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모기 같은 경우에는 유충이 이제 물 속에 살기 때문에 봄철에 이제 잦은 비가 내리면서 환경에 이제 그 많은 서식처들이 형성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도 빠르게 올라가면서 모기 밀도가 급속히 상승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후 위기로 인해서 모기가 찾아오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서울시 모기 예보제가 5월부터 10월 말까지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는데요. 네. 이런 그 기후 변화를 이제 저희가 반영을 해서 4월부터 11월까지 모기 활동 지수를 예보할 예정입니다. 4월부터 11월이면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기후 위기에 대한 어떤 변화가 계속 지속된다면 1년 내내 모기를 볼 수 있는 거겠네요. 현재도 지금 그 진모기 같은 종류들은 네. 건물의 지하실이나 이제 보일러실 같이 따뜻한 곳에서 겨울에도 서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이제 지하 진모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흡혈을 하지 않아도 이제 산란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이 이제 겨울에도 지속적으로 건물 내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인간들을 공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밖에 야외에서는 이제 겨울이 따뜻하고 봄이 일찍 찾아오기 때문에 활동 시기가 그만큼 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최근 모기에 물려서 감염된 말라리아 환자가 늘었다는 좀 얘기도 있습니다. 모기에 물려서 감염되는 병 가운데 주의해야 할 게 있을까요? 일단 말라리아는 이제 원충으로 감염이 되는데요. 아노펠리스라고 하는 얼룩날개 모기 종류들이 이제 매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리아에 감염된 사람이나 동물을 물었다가 다시 사람을 물었을 때 사람에게 감염이 네. 되는 것들이고요. 네. 그 밖에는 이제 일본 뇌염이라든지 아니면은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댕기열, 황열, 지카 바이러스 같이 이제 다른 그 열대성 질환들도 이제 저희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일본 뇌염 같은 경우에는 작은 빨간집 모기가 매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댕기나 황열 같은 이런 지카 바이러스들은 이제 순모기 종류들이 매개를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황열이나 댕기열 등이 국내에서 발병 사례는 없고 해외로부터 유입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국내에도 서식하는 흰줄 순모기가 댕기열이나 황열을 매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현재는 질병청에서 지속적으로 항만이나 공황 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날이 좋아지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주말이 되면 공원이나 한강에 놀러 가는 분들 많잖아요. 네. 모기 이외에도 좀 주의해야 될 해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에 이제 야외 공원이나 이제 잔디밭 이런 데서 캠핑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주로 이런 데서는 이제 진드기 종류들이 많이 서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드기가 매개하는 질병으로는 이제 찌찌가무시와 그다음에 SFTS라고 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털 진드기가 이제 찌찌가무시증을 매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참 진드기가 SFTS를 매개를 하게 되는데요. 참 진드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활동 시기가 4월부터 11월까지로 알려져 있고요. 털 진드기는 보통 9월에서 10월에 가장 유충이 활발하게 서식을 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이런 야외 활동을 했을 때는 신발이나 옷 등을 밖에서 털고 집 안으로 들어가고 외부에서 입었던 옷들은 바로 세탁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저는 또 동양 하루살이 때가 떠오르는데 네, 올해 맞습니다. 유독 엄청나게 많이 활동하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좀 예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좀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건가요? 동양 하루살이는 이제 하루살이 목에 속하는 이제 곤충이고요. 보통 이제 유충 시기에는 물 속에 서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메이플라이라고 해서 5월 달에 주로 출현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5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이제 성충으로 우화를 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이 역대 두 번째로 최고 기록을 기록하면서 수온이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양하루살이들이 5월 초부터 이제 성충으로 우화를 하면서 네. 현재까지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출현 시기에 겹쳐서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속에 살고 있던 동양하루살이 유충들이 하류로 떠내려가면서 출현 지역도 이제 용산이나 마포까지 좀 확장이 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년보다 빠르게 모기나 해충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각 지자체가 집중 방역에 나선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이것이 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해충 퇴치기나 이런 방역이 해결책이 아니다. 역효과도 우려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습지 같은 경우에는 모기들이 네. 많이 서식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이제 포식성 곤충이나 어류들이 이제 모기 유충들을 잡아먹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살충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 모기뿐만 아니라 다른 익충까지도 이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이러한 그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한 살충제를 살포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주변의 환경을 개선을 하고 생물 다양성을 회복을 시키고 그다음에 모기 서식처를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모기 밀도가 자연적으로 적어질 수 있게끔 관리하는 것이 아무래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퇴치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름만 되면 꼭 한두 방씩 물리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어제 한 방 물려서 지금도 간지러운데 사실 우리가 모기 얘기하다 보면은 누구는 더 잘 물리는 것 같다라는 네.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게 실제로 좀 존재할까요? 모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사람의 호흡, 그다음에 네. 동물의 호흡에 많이 이끌리게 되고 이제 체온을 감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모기들은 대사량이 높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체온이 높고 이러한 그 채취가 좀 강하게 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그 모기 유인제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특성을 이용을 해서 이제 젖산과 같은 성분들을 유인제에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린 아이라든지 이렇게 대사량이 높은 사람일수록 체온이 높고 이제 채취가 강해서 모기가 조금 더 잘 이끌릴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모기 물린 사람을 보고 좀 씻어라라는 말 하잖아요. 네. 그럼 그게 좀 영향이 확실히 있는 겁니까? 이렇게 100% 맞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이제 땀 냄새 속에 이제 젖산 냄새가 많이 함유돼 있기 때문에 조금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네. 또 하나 이제 민간 속설 중에 하나가 모기가 좋아하는 혈액형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좀 일부 맞는 얘기인가요? 일단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은 그래요? 없습니다. 네. 저희가 좀 여러 가지 많이 친구들과 얘기를 나눴던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려봤는데 모기에 물렸을 때 대처 방안에 대한 부분도 궁금합니다. 사실 흔히 얘기하는 게 모기 물린 곳에 십자가로 손톱을 그으면 아니, 뭐 좀덜 침 발라 간지럽다. 이렇게 하잖아요. 뭐 이런 것들 네. 있잖아요. 그게 효과가 좀 있습니까?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가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물린 자리에 이제 상처가 나게 되면 2차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너무 가려울 때는 이제 약국에서 파는 이제 이런 그 가려움증 해소할 수 있는 약들을 바르거나 아니면 너무 심하게 붓거나 피가 난다고 한다면 가까운 병원에 내방하셔서 진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제 모기가 출몰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피해를 받게 될 텐데 관련된 내용 산육대 환경생태연구소장을 맡고 계신 김동건 스미스학부대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